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좋은 날씨에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친구와 가족 그리고 연인들과 함께하기 위한 극장가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수기가 시작되기 직전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번 주 이번 랭킹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플래시는요. 574개 상영관에서 37만 4,429명을 동원하면서 개봉 첫 주말 4위에서 1위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관객 수도 58.2% 상승했는데요. 누적 100만 관객도 충분히 가능한 흥행 속도입니다. 네, 지난해 8월이죠. 음악영화 돌풍을 가져왔던 비긴 어게인과 견줄만 한데요. 흥행 패턴은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긴 어게인의 경우 개봉 첫 주말 200개 상영관에서 1180회 상영이 됐고요. 2주차 주말에는 1981회 상영이 됐습니다. 개봉 4주차를 넘어서면서 상영 횟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관객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네, 꾸준히 순위권에 머물면서 장기 상영 끝에 340만 관객을 동원을 했는데요. 네, 위플래시는 영화에 대한 호평이 쏟아져 나오면서 개봉 첫 주부터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비수기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개봉한 덕분에 충분한 상영 횟수도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킹스맨과 신데렐라는요, 약 6,500명의 차이로 2, 3위가 갈렸는데요. 킹스맨은 546개 상영관에서 31만 7,721명, 신데렐라가 530개 상영관에서 31만 1,250명을 각각 동원했습니다. 네, 19일 개봉 첫날 3위로 데뷔한 신데렐라는요, 21일과 22일에는 킹스맨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서면서 치열한 순위 경쟁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개봉 5주차인 또 킹스맨을 감안하면요. 더 알찬 흥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킹스맨은 전주와 비슷한 횟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관객 수도 18.3% 감소에 그치면서 이 꾸준한 흥행이 바로 이런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순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암 니슨의 런올 라이트는요. 410개 상영관에서 15만 1,061명으로 4위를 차지했고요. 살인 의뢰와 채피의 경우는 개봉 2주차 주말을 보냈을 뿐이지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살인 의뢰 같은 경우는 447개 상영관에서 13만 9,768명으로 개봉 첫 주 1위에서 5위로 급하락했습니다. 예매 점유율도 1.0%고요.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살인 의뢰는 하락 속도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채피는 더합니다. 365개 상영관에서 9만 4,347명을 동원했는데요. 8,000에 가까웠던 상영 횟수는 절반 이상이 줄었고요. 관객 수 역시 71.3%나 감소를 했습니다. 예매 점유율도 0.7%대고요. 개봉 첫 주부터 불안했던 채피의 운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강하늘 그리고 김우빈, 이준호 주연의 코미디죠. 스물이 개봉을 했고요. 박하영, 구승현 주연의 로드무비 세계 일주, 셰일린 우들리 주연의 SF 인서전트, 그리고 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드라마 뷰티풀 라이, 이완 맥그리거와 또 브랜튼 스웨이츠 주연의 범죄 액션 나쁜 녀석들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 워커의 유작이죠. 바로 역대 최강 멤버 대 또 사상 최악의 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인데요. 오는 다음 달 4월 2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에는 제임스 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폴 워커가 출연한다는 것에 많은 팬들이 보러 와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영화입니다. 원스의 감성을 잇는 9일간의 음악 여정을 담은 영화죠. 바로 위로가 필요한 그녀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다가옵니다. 바로 송원인데요. 오는 4월 2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출연에는 앤 해서웨이와 자니 플린 그리고 메리 스틴버겐이 출연하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독립 야구 구단이죠. 고양 원더스, 김성근 감독과 또 고양 원더스 선수들의 1093일간의 도전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바로 파울볼인데요. 오는 4월 2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출연에는 김성근 감독과 고양 원더스 선수들이 그리고 나레이션에는 조진웅이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스오피스 랭킹과 또 이번 주 개봉작 그리고 앞으로의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영화 리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노력의 시간이 쌓여서 성공을 이루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데요. 오늘날 스타들 역시 하루아침에 탄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부단한 단련이 그들을 바로 오늘날로 만들었을 텐데요. 영국의 잉글랜드에서 온 매력난 배우 콜린 퍼스 또한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그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듯이 또 다른 성공을 거뒀던 간에 확실한 건 콜린 퍼스가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로 제83회 아카데미, 제68회 골든 글러브, 그리고 북미 방송 영화 평론가 협회, 그리고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등 온갖 주요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싹쓸이한 그런 배우기도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영화가 바로 킹스 스피치인데요. 콜린 퍼스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 이 킹스 스피치는 2011년에 국내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83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롯해서 감독상과 각본상을 휩쓸었고요. 콜린 퍼스 역시 나무주연상이라는 이런 영광을 안기도 한 그런 영화입니다. 네, 국내 흥행 시기는 같은 시기에 경쟁했던 블랙스완에 다소 밀렸지만요. 말더듬이 영국 왕 조지 6세를 연기했던 잉글랜드 출신의 이 남자는 정말 매력적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멋진 슈트를 차려입고 가족과 시루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실제로 콩고 난민 인권보호 운동에서 나섰던 실제 콜린 퍼스의 행보와도 매우 잘 어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영국 신사라는 표현, 아마 콜린 퍼스에게 딱 적당한, 딱 알맞은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 킹스 스피치는요. 말더듬이 국왕 버티가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인 조지 6세와 그의 괴짜 언어 치료사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킹스 스피치는 내면 깊이 내재된 치부와 맞닥뜨린 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 대상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이자 윌리엄 왕자의 증조 할아버지죠. 바로 조지 6세입니다. 원래 조지 6세는 서열 1순위가 아니었는데요. 그는 이혼녀와 결혼하기 위해 왕의 자리를 포기한 형 에드워드 8세의 뒤를 이어서 얼떨결에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1930년에서 40년대는 격변기였죠. 나치주의가 전 세계를 물들였고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조지 6세는 그런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왕관을 쓰게 되는데요. 게다가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더듬이라는 것인데요. 마이크만 보면 얼어버렸던 조지 6세는 스스로 제국이라고 부르는 영국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라디오가 매우 중요한 매체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정치적인 도구였다고도 합니다. 바로 이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왕에게는 국민들이 더 원하는 것이 커져갔는데요.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거나 국난이 닥치게 되면 국민들은 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는 일종의 혁명이기도 했는데요. 히틀러가 나치주의로 사람을 선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유창한 연설이 라디오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영국을 위협하는 히틀러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그에 못지않은 정치적 리더가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조지 6세는 말더듬이 그는 어떻게 히틀러에게 맞서서 국민을 단합시킬 수 있었을까요? 네,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어서 버벅버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버트 왕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호주의 언어 치료사죠. 라이오넬 로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수차례 치료 실패를 했던 그는 라이오넬의 색다른 치료법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그저 웅변을 위한 기술을 배우러 라이오넬을 찾았던 엘버트는 치료 과정에서 말더듬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라이오넬은 화려한 외면에 숨겨져 있던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엘버트의 슬픔을 수면 위로 꺼내주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었던 엘버트는 차기 왕이 될 것이면 분명히 형으로부터 말더듬이라는 놀림을 받게 됐고요. 또 국왕인 아버지에게 늘 그에게는 당장 똑바로 말을 내뱉지 못해라는 소리치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왼손잡이였지만 엄숙한 교육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되어야만 했고요. 유모는 국왕의 관심을 받기 위해 툭하면 엘버트의 볼을 꼬집어서 울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동생은 간질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고 쓸쓸히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 엘버트는 라이오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때도 라이오넬의 따뜻한 치료법은 어김없이 등장을 하죠. 슬픔을 털어놓고 싶지만 더듬는 습관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는 엘버트에게 노래로 고민을 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국 민요 스와니강을 부르면서 한 번도 타인에게 털어놓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영국 왕의 모습은 코믹하면서도 뭉클함을 줍니다. 네, 콜린 퍼스와 제프리 러시의 연기는 제자와 스승처럼 정말 좋은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데요. 영화는 왕을 소재로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허례허식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와 또 교감이라는 것인데요. 네, 기본적인 명제는 킹스 스피치를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범한 사람이기를 원했던 왕은요, 억지로 권위로 자신을 맞추어 버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교감을 했을 때 그의 컴플렉스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나오지 않은 실제로 조지 6세는 독일 나치의 공습이 이어지는 중에도 끝까지 수도 런던의 버킹엄을 지켰고요. 또 폭격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국인들의 상처를 만져줄 줄 아는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위대한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절실했던 조지 6세는요, 로그와 함께 연설을 준비합니다. 영화 하이라이트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조지 6세가 국민을 상대로 라디오 연설을 하는 대목인데요. 베토벤 교향곡 7번이 깔리면서 조지 6세가 연설하는 이 장면은 마치 지휘자와 연주자가 교감을 하면서 천상의 소리를 내는 콘서트와 같은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네, 이 영화는 영국 왕실의 실존 인물들을 다루고 있지만 전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우려도 저버려도 좋을 만큼 괜찮은데요. 네, 킹스 스피치는 상처받은 인간과 또 그 상처를 치료하는 멘토 간의 따뜻한 휴머니즘적인 그런 시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역경을 딛고서는 이야기는 언제 봐도 참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톰 후퍼 감독은요, 좋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물의 복잡한 내면까지 비추면서 그렇게 심금을 울리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실제 조지 6세의 연성 장면을 보시면서요, 저는 다음 정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Queen and I are very happy to be in Scotland once more. We shall see today the completion of a great scheme whose inception we saw when we were last in Glasgow 10 months ago. At that time,
work on the building of the Empire Exhibition had scarcely begun. There now stands in Bella Houston Park, looking out over the River Clyde, a whole town of more than 100. 우리는 봄이 되면 새롭게 꽃도 피고 새싹도 돋아나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요. 일종의 희망 리스트. 여전히 세상은 희망을 쉬 꺼내 보이기에는 만만치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피치 퍼펙트입니다. 새 출발을 앞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대학교 신입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학 생활을 다룬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최근작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뛰어나면서 널리 화제가 된 또 회자가 된 그런 영화입니다. 완성도 면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덧붙이자면 아카펠라 음악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는 그런 음악 영화입니다. 사운드 트랙 부분에서 개봉 당시 음악 차트를 점령하다시피 했을 정도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영화는 음악가를 꿈꾸는 백하가 처음 대학교에 들어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카펠라 대회에 참여하고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꿈도 사랑도 모두 쟁취하게 되는 우먼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 대학교의 시작은 동아리입니다. 신입생 때 놀아야 돼요 라고 말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꼰대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갑갑한 현실입니다만 즐기고 싶을 때는 즐길 수 있는 또 즐겨야 하는 즐겨야 했던 그때 시절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영화는요. 시스터 액트 2인데요. 가망이 없던 문제 아들이 과거를 잊고 다시 시작한다는 성장 영화의 전형적인 스토리에 조금은 진부한 영상으로 옮겨졌을 때 보는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 물정을 경험해본 아이들의 마음을 다잡을 때는 누구보다 변화의 의지가 굳세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 마음가짐이 영상으로 표현될 때는 짜릿함 설명이 바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시스터 액트 2는요. 성장 영화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음악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일단 한번 듣고 보면 다시 기억날 추억의 희망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족구왕입니다. 멋진 실패담도 이 리스트에 한 편 들어가야겠다 싶은데요. 네,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실을 좀 더 또렷하게 직시할 수 있는 영화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침 그 영화는 족구왕이 있습니다. 네, 모든 이의 시작은 오직 희망만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족구왕은 최근에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멋진 실패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족구왕은 복학생 만섭이 교내 퀸카 안나에게 첫눈에 반해서 그녀와의 데이트권을 놓고 다른 경쟁자와 족구 시합을 벌이게 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안나는 결국 만섭이 아닌 다른 남자의 진심을 받아들인다는 슬픈 결말을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좌절감이나 열패감을 맛보여주는 엔딩은 아닌데요. 만섭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네, 그는 경험을 통해서 분명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패션 센스 또한 달라지게 될 거고 하다못해서 가르마 타는 법도 또 연마하게 될 겁니다. 네, 뻔뻔한 복학생 티를 벗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 이 복학생 인생도 얼마든지 리뉴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연관된 영화는 500일의 썸머인데요. 역시 결과적으로는 실패담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함께 언급되어도 좋을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연애를 하다가 마음과 상황이 변해서 멀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이 영화와 시도만 하다가 시작도 못해보고 끝이 나는 족구왕과는 조금 물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두 영화가 실패를 통해서 주인공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긍정의 희망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네, 지금까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영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안타 증권에서 추천한 한국카본입니다. 종목 번호는 017960입니다. 액과 천연가스선의 핵심 부품인 단열 파넬과 또 글라스 페이퍼 생산 부분에서 글로벌 1위 본행 업체라는 부분이 바로 주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5년 본행제 수주 잔고가 3,3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꾸준한 매출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까지 분기별 실적 서프라이즈가 진행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 한국카본은요, LNG 가스 수요 증대로 LNG 운반선의 핵심 부품인 단열 파넬과 또 한국 온돌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바닥 장식재 필수 재료인 글라스 페이퍼를 생산 그리고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동안 조선 경기 침체로 신조 발주가 주춤했지만 최근 대체 에너지 부각으로 LNG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사의 카본 프리 프레그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추천한 DTNC인데요. 종목 번호는 18720입니다. 네, 올해 4월 기간산업 인증센터 가동으로 방산, 항공 등 신규 성장 모멘텀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 특성상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동사는 전자파 시험 인증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시험 인증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보통신기기, 의료기기, 자동차 정장기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네, 동사의 주력인 정보통신과 의료기기, 그리고 자동차 전장 외에도 우주항공과 원자력, 성급 등의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분야 진출에서 필수적인 신뢰성과 환경시험을 전담하는 시험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요, 유안타증권에서 추천한 한국카본과 DTNC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춤과 음악은 언제 봐도 흥겨운데요. 오늘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For them hood girls, them good girls, straight masterpieces. Stylin', wildin', living it up in the city. Got Chuck's on with Saint Laurent. Gotta kiss myself, I'm so pretty. I'm too hot. Call the police and the fireman. I'm too hot. Make a dragon wanna retire, man. I'm too hot. Say my name, you know who I am. I'm too hot. And my band about that money. Break it down. Girls hit you, hallelujah. Girls hit you, hallelujah. Girls hit you, hallelujah. Cause Uptown Funk don't give it to you. Cause Uptown Funk don't give it to you. Cause Uptown Funk don't give it to you. Saturday night and we in the spot. Don't believe me, just watch. Don't believe me, just watch. 네, 댄싱 머신이라는 것을 바로 저런 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리드미컬한 정말 흥겨운 댄스였는데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렇게 러닝머신 위에서 추는 것이지 여러분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좋아지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을 오늘 봤는데요. 확실히 봄철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에 좋은 식품 많이 드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손 씻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et's get it